우주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 태양계의 유일한 푸른 행성, 지구. 달은 하나뿐인 지구의 위성이다. 10억 년 전 달은 지구와 훨씬 가까웠고 한 달은 20일에 불과했다. 끊임없이 변하는 달의 위치에 따라 지구의 생명체들도 생체 주기를 맞춰왔다. 어부들은 사리때 바다가 산다고 한다. 사람들은 보름달을 기다려 달집을 태우고 소원을 빈다. 수천 년 동안 달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이었는가? 바다는 종종 본래의 푸른 물빛을 잃는다. 거대한 붉은 띠, 생물 대발생을 알리는 신호다. 번식기가 되면 해삼은 높은 곳에 오른다. 해삼 수컷은 머리끝에서 하얀 정자를 뽑아낸다. 주변에 있는 암컷도 반응한다. 암컷이 뽑는 알은 색이 노랗다. 개의 사촌 따개비도 산란을 시작한다. 따개비 유생은 나오자마자 헤엄치는데 몇 번의 탈피를 거치면 바위에 붙을 수 있다. 굴도 번식을 시작했다. 수컷 굴의 정자가 연기처럼 뿜어져 나온다. 수컷의 신호에 암컷이 알을 뿜는다. 암컷 한 마리가 내보내는 알은 약 5천만 개. 바닷속에서 체외 수정을 하는 셈이다. 이들의 번식엔 때가 있다. 굴이 산란을 시작하는 시기, 해마다 6월엔 사람들도 바빠진다. 마을 사람들이 한데 가득 실은 건 빈 가리비 껍질, 양식에 필요한 굴 유생을 받기 위해서다. 물때를 맞추어 빈 껍질을 바다에 던져 넣는다.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6월의 바다,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모든 일엔 때가 있다. 굴이란 것은 송기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는, 관련이 있는가 봐요. 송기가 올라와서 송기꽃을 퍼뜨리면은 야 이놈들아 누구도 이제 꿀 채며 붙일 때 됐다.
불체묘를 붙이게끔 다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여기 육안으로 봤을 때도 송지꽃이 탁 튀기거든요. 튀기면은 굴이 난을 준다 그러거든요. 하지 전 3일 후 3일에서 수화를 시키면 한 24시간이면 충분히 육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굴인가 따개비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육지를 보고 바다를 짐작했다. 임재영 씨는 아버지의 말대로 소나무를 잘라 바다에 담궜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바람을 이용한 소나무의 번식과 물때가 만든 굴의 산란을 지켜봐 왔다. 수정된 굴은 세포 분열을 시작하고 곧 헤엄칠 수 있다. 굴 유생은 0.4mm 정도로 크기가 자라면 다리가 생기는데 바위를 붙잡기 위해서다. 이 시기가 한 해의 바다 농사를 결정한다. 바다에 내린 폐각엔 새끼굴이 어김없이 붙었다. 추석을 지나 바뀌는 물때만 잘 견디면 올해 굴 양식은 풍작이다. 바다는 하루에 2번 사람들에게 길을 내준다. 임용주 씨는 돌로 만든 그물 독살에 올랐다. 물이 빠지면 모습을 드러내는 돌무더기. 이곳에선 독살의 꽃이 난다고 말한다. 굴은 물을 토해내고 폐각을 닫는다. 당분간 햇빛을 견디기 위해서다. 철마다 독살에 드는 고기는 다르다. 음력 7월 7석부턴 자하가 제철이다. 이 말랑말랑하는 것은 게 같은 것도. 이 저녁에 달이 뜨야 허물번이라고 그래요. 이 대화도 저녁에 허물벗으면 그 이튿날 아침물이 오면 벌써 딱딱해져. 그냥 빨라. 예, 꽃게도 이틀만 되면 딱딱해. 허물은 이 보름살이 많이 봐. 달 뜨야 허물을 많이 봐. 백로들도 자연의 시간을 안다. 추석이 지나면 자하는 부쩍 커진다. 자하는 바다새우 중에서 가장 작고 몸이 투명하다. 새우에게 자하는 특별한 음식이다. 독살 바위 틈에 붙박혀 사는 새우에게도 자하는 한때의 풍요로운 시간을 약속한다. 바닷일엔 을에 때가 있다. 달은 변화무쌍하다. 바다에서 바로 뜬 달은 석양을 닮았다. 달은 매일 50분씩 늦게 뜨고 뜨는 각도도 달라진다.
바다 생물들의 시간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몸 길이 15cm의 소형 복어, 복섬. 보름달이 뜰 무렵 복섬은 이동을 시작한다. 목적지는 남해의 해안가. 밀려드는 파도에 복섬이 숨어 있다. 수천 마리가 한자리에 모였다. 복섬은 이곳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암컷은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상태. 번식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수컷들이 암컷을 자극하기 시작한다. 만조 시간을 1시간쯤 남겨둔 채 물끝선이 해안가 자갈밭에 이르렀다. 지금이다. 암컷이 산란을 시작하면 주변의 수컷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정자를 뿌린다. 물은 금세 우윳빛이다. 자갈밭에 떨궈진 알은 돌 사이 젖은 수분과 태양빛을 받아 부화할 것이다. 물이 가득 들어오는 다음 살이 때면 알에서 깨어난 새끼 보고들은 파도를 타고 바다로 나갈 것이다. 복섬의 어지러운 집단 산란은 불과 30분 만에 끝난다. 달이 지구에 미치는 인력은 태양보다 4배나 강하다. 크기는 작지만 지구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29.5일. 그에 따라 달은 초승에서 반달, 보름에서 금음으로 변화한다. 달의 인력은 지구의 바다를 잡아당긴다. 달, 지구, 태양이 일렬로 늘어선 보름과 금음엔 달이 바닷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정점에 이른다. 이때를 살이라고 부른다. 달은 힘이 세다. 큰 살이 떼면 진도에선 육지와 섬을 잇는 바닷길이 열린다. 바닷길은 길이가 3km, 폭이 30-40m에 이른다. 이 기적 같은 현상은 2시간 동안 지속된다. 최경석 교수는 지난 몇 년간 곰소만 갯벌의 지형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고기를 잡기 위해 갯골에 박았던 말뚝도 해가 다르게 위치가 변한다. 바닷물은 갯골을 통해 들고 난다. 5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달은 갯골의 형성과 소멸에 깊은 관련이 있다.
이 갯골은 조관대 환경에서 가장 역동적인 환경인데요. 이 역동적인 이 갯골 환경 내부를 자세히 살펴다 보면 우리가 달과 관련된 그런 조속 주기의 다양한 흔적들이 이 퇴적층 속에 신기하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갯골의 경사면엔 미세한 선이 보인다. 이 선들은 모래와 뻘의 성분 비율에 따라 독특한 퇴적 환경을 보여준다.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류가 강한 사리 때 만들어진 그런 퇴적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리 조금 사리 조금 해서 약 한 달 동안의 경과된 시간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퇴적층이 되겠습니다. 시료를 통해 10만 년 전의 갯벌 퇴적 환경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아, 층이 보이네. 갯골의 퇴적층은 보름달과 금음 그리고 반달의 시간을 기록한 타임캡슐인 셈이다. 갯벌에만 달의 시간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 조개 껍데기엔 물때에 맞춰 성장한 기록이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다. 바지락을 미세하게 갈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루에 2줄씩 생기는 미세한 성장선. 들고 나는 하루 2번의 물때에 맞춘 바지락의 생리 리듬 때문이다. 이 폭을 잘 관찰해서 거기 이 바지락을 잡은 그곳에 조속 패턴을 여기다 연결을 시키면 정확하게 잘 맞아서 사리 때는 물이 와서 잠기는 시간이 길고 그 조금 때는 물이 잠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때 물이 잠시 잠기는 동안에는 이 폭이 좁아지고 그 금음이나 보름 때 같이 물이 와서 오래 잠기는 동안에는 얘들이 먹이를 먹었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폭이 넓어지는 것을 조개 껍데기의 이런 태로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갯벌 최상부. 조금 때는 웬만해서 물이 들지 않는 곳이 농개의 서식지다. 농개는 한쪽 집게다리만 크다. 집게다리를 높이 드는 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신호. 평면인 갯벌에선 암컷의 눈에 띄려면 크게 동작을 해야 한다. 그건 흰발농개도 마찬가지. 번식기, 수컷은 독특한 집을 짓는다. 구멍 위에 세미돔이라는 반지붕을 만들고 담장을 두른다. 반달이 뜨는 조금 때 흰발농개는 가장 열정적으로 구애를 한다. 이때 짝짓기에 성공해야 다음 사리 때 새끼를 바다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컷은 담장 너머 암컷에게 구애의 춤을 춘다. 하지만 흰발농개 암컷은 지구의 암컷 중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만났다. 번식기엔 집게발이 서로 갈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승자는 패자를 구멍 속으로 밀어넣고 집을 부순다. 암컷 집까지 따라간 승자. 구멍에 한쪽 다리를 넣고 떤다. 암컷이 배갑을 열어 교미를 한다. 흰발농개의 표면 짝짓기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다.
암컷이 수컷 구멍 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깊이 40cm. 굴은 직선이 아니라 끝부분이 휘어져 있다. 암컷을 받아들인 수컷은 구멍 입구를 막는다. 이곳에서 비밀스런 의식이 치러질 것이다. 달이 보름에 가까워지면 농개가 사는 갯벌에도 물이 찬다. 농개는 흙을 떠다 구멍 입구를 막는다. 밀려드는 물을 따라 들어올 포식자를 막기 위해서다. 흙의 표면이 위로 가도록 정교하게 위장한다. 조간대에 썰물이 시작되면 물이 고인 작은 바다, 조수 웅덩이가 생긴다. 살이 떼면 바위 아래쪽 해초까지 드러난다. 삿갓 쪽에는 바닷물이 다 빠지기 전에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다. 총알고둥은 살이 떼만 바닷물이 닿는 바위 틈에 산다. 총알고둥은 야행성이다. 밤이 되면 총알고둥의 미세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녀석들을 관찰하려면 끈기가 필요하다. 밀물에 떠밀려온 해초 한 줌엔 이미 총알고둥 수십 마리가 모였다. 날이 밝기 전에 다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바위 틈까지 가야 한다. 밤은 몸을 숨겨 포식자를 속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도둑처럼 다가오는 그림자. 북슬북슬한 다리털에 짧은 눈자루. 녀석의 시계 역시 밤에 맞춰져 있다. 도둑개는 바닷가 근처의 비탈진 땅이나 논밭에 굴을 파고 산다. 바다를 벗어나 육지에 맞도록 진화했지만 완전히 바다를 떠난 건 아니다. 도둑개가 바다로 간다. 만월의 바닷물에 개가 몸을 담근다. 녀석은 껍질을 벗는 중이다. 탈피는 개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 여기저기에 빈 껍질들이 보인다. 하지만 물렁물렁한 껍질은 포식자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다. 녀석은 한참 동안을 바닷물에 머물렀다.
사람들은 7월에서 8월 사이 보름달이 뜨면 알을 털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도둑개 암컷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크리스마스 섬엔 달의 명령을 따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가 산다. 온몸이 붉은색인 홍게. 해마다 12월 비가 오면 홍게는 번식을 위한 대이동을 시작한다. 지상 최대의 동물 군단이라 일컬어지는 1억 마리 홍게의 이동은 크리스마스 섬이 생긴 이래 수천 년간 지속돼 왔다. 홍게는 이동한 길을 기억해 항상 직선으로만 전진한다. 그 길은 항상 바다를 향한다. 이제 절벽과 해안은 온통 붉게 물들었다. 그러나 어미 홍게들은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 어미의 배엔 이미 10만 개의 알이 붙었다. 반달에서 정확히 7일이 지난 후 이동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된다. 암컷이 알을 털어낸다. 서로 먼저 알을 털어내려는 홍게들로 해안가에선 대혼란이 벌어진다. 바다가 허락한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스티브 모리스 교수는 홍게 이동기엔 반드시 이곳을 찾는 세계 최고의 홍게 전문가다. 20년이 넘게 박사의 연구 주제는 홍게 이동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다. It's associated with the tides, so this is the best time for the tides. So it's not just the last quarter of the moon, but why are they doing it at 3:30, 4 o'clock in the morning? It's because it's the right phase of the tide. If they release their eggs when the tide is coming in,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eir eggs will be washed up to the beach and left on the sand. So they try to do it when the tide is high or when the tide is just receding, going out to take their eggs away. 새끼개는 한 달 후 다시 해안으로 돌아온다. 이 장관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10년에 단 한두 번뿐. 하지만 홍게가 어떻게 달과 조석 주기를 감지하고 이동하는가는 여전히 과학이 풀지 못한 미스터리다. 육상의 모든 생물들이 움츠러드는 시간. 그러나 바다의 시간은 다르다. 12월의 겨울바다는 아직 여름에 달궈진 온기가 남아있다. 이 시기 거대한 변화를 맞는 생명체가 있다. 멍게가 번식기를 맞았다. 1년에 한 번 12월 보름, 멍게의 비밀스런 의식이 시작된다. 암수가 한 몸인 멍게는 희뿌연 정자를 흘리는 것으로 산란 과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잠시 후 출수공에서 암갈색의 알을 뿜어낸다. 한 번에 뿜는 알은 약 5만 개. 멍게 한 마리가 쏟아내는 알은 20~30만 개에 이른다. 그리고 마치 약속한 것처럼 주변의 멍게들도 집단 산란을 시작한다. 주로 대부분이 그 조석주기, 달의 영향을 받는 조석적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물이 들어와서 먹이 섭취하고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생존하고 전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종족 번식이죠. 그때 물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러한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족 번식하고 관련이 있는데, 특히 그 대사리가 있다거나 큰 간조가 있거나 이런 때는 더 많이 산란하게 되죠. 바다를 떠나 철저하게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생물들은 어떤 생체 리듬을 보여줄까? 김완수 박사는 해양 생물의 생체 리듬에 대해 연구 중이다. 가로림만에서 구한 바지락과 목포에서 잡은 짱뚱어가 실험 대상. 빛을 통제하고 온도 역시 20도로 고정시킨다. 정밀한 생체 시계의 측정을 위해 미세한 호흡량을 잰다. 이들의 호흡엔 주기가 있다. 활동이 강할 때는 호흡량이 늘고 쉴 때는 호흡도 잦아든다. 목포 짱뚱어는 목포 앞바다의 조성 리듬을 따른다. 가로림만 바지락은 역시 그곳의 조성 리듬과 정확히 일치한다. 과학자들은 생물들의 몸 어딘가 유전자 속에 달의 시간을 감지하는 시계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남해의 독살은 해 그림자가 지는 곳에 둔다. 물을 따라 들어온 큰 고기가 산 그늘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달의 힘은 해양 생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달의 인력은 나무 둘레도 변화시킨다고 보고돼 있다. 달 주기에 맞춰 나무 둘레는 미세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보름달일 때 나무 둘레는 최대로 팽창한다. 수세미 수확 후 9월 말부터 10월 초순엔 수세미 수액을 받는 시기. 수세미의 줄기를 1m 정도 남기고 잘라낸다. 도재화 씨는 좋은 수액을 얻는 시기를 알고 있다. 수액은 땅에서 이제 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방울방울 올라오는 그 물을 한 방울씩 받는 거예요. 보름경에는 이게 달하고 연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달 뜰 때면은 수액이 확연히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씨 변화만 없다고 하면은 그 보름경을 맞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나절 만에 빈경에 수액이 반이나 찼다. 수세미의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는 힘도 보름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셈이다. 네모난 머리에 난 모양의 강력한 턱. 개미 귀신이 개미 지옥을 판다. 녀석은 명주잠자리의 유충이다. 돌을 턱 위로 모아 올려 던진다.
모래땅의 강자 거저리가 함정에 걸렸다. 이번엔 무승부. 개미 귀신은 모래를 뿌려 개미의 탈출을 막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조난자의 체액을 빨아먹고 빈 껍질엔 배설물을 담아 굴 밖으로 내던져 버린다. 개미 귀신의 함정 크기는 달과 관련이 있다. 보름으로 갈수록 크기가 최대로 커진다. 하지만 함정의 크기가 왜 달 주기를 따르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달은 해양 생물들에겐 정확한 시계를 준다. 사리 때 물이 크게 나가는 시기. 어랭놀래기 수컷들의 경쟁이 시작된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덩치가 작다. 힘센 수컷이 암컷들과 구애 춤을 추기 시작한다. 어랭놀래기의 산란은 알을 공중에 흩뿌리듯 이루어진다. 수정된 알은 썰물을 따라 먼 바다로 나가게 될 것이다. 파랑돔은 이미 따뜻해진 우리 바다에 적응했다. 국내엔 4종류의 파랑돔이 서식한다. 수컷이 잘 닦아놓은 산란터로 암컷을 불러들인다. 암컷은 산란관을 통해 점액질이 있는 알을 바위에 붙인다. 산란 후 암컷이 떠나면 부화 때까지 알을 지키는 일은 온전히 수컷의 몫이다. 굴 밖에선 짙은 파란색이던 녀석이 알을 지킬 때만큼은 순식간에 주변 바위색으로 색을 바꾼다. 파랑돔의 산란 리듬은 어떤 주기성이 있을까? 정민민 박사는 3년 전부터 관상용 파랑돔 양식에 도전하고 있다. 박사는 음력 날짜만 봐도 파랑돔의 산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반달이 막 지난 음력 10일, 산란 후 알을 지키는 수컷의 행동이 관찰됐다. 정민민 박사는 알의 개수를 세고 산란 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달 주기와 관련된 산란 주기를 발견했다. 음력으로 7일, 산란이 정점에 이른 것이다. 우연한 발견이었다. 크게 2번의 피크가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 가장 큰 피크는 음력 7일 그리고 그 다음 피크가 음력 26일 전후가 되는데 딱 떨어지게 보름 중심에서는 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보름을 중심으로 해서 산란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패턴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면서 아, 재미있는 현상이었구나.
라고 지금은 자료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 중이죠. 겨울 울진 앞바다. 모자반 사이를 헤집고 나오는 이 녀석은 일명 심퉁이라고도 불리는 뚝지다. 배에 있는 빨판으로 바위에 붙어 있지 않을 땐 동작이 느려 문어의 손쉬운 사냥감이 된다. 녀석이 문어의 빨판에 걸려들었다. 뚝지의 비극은 문어와 같은 시기, 같은 바다에서 번식기를 맞는 데서 시작한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건 띠배. 겨울이 시작되면 문어가 마을 가까이 들어온다는 걸 경험 많은 어부는 물 밖에서도 훤히 안다. 문어의 자리를 확인하고 장대를 내린다. 단 한 번의 챔질로 문어를 끌어올려야 한다. 문어는 운이 좋았다. 두 노인은 저녁 반찬 삼아 바위에 무성해진 톳이나 좀 딸 생각이다. 요즘은 소일거리로 띠배를 바다에 올리지만 띠배로 기억되는 가난한 시절, 바다만큼은 지금보다 풍요로웠다. 돌고래가 물살을 즐긴다. 돌고래가 자맥질한 바다, 해녀가 물질을 한다. 해녀가 소라를 따고 전복을 캐는 곳은 볕이 잘 드는 수심 15m 내외 마을 앞 감태밭이다. 매일 물속을 찾는 해녀는 때론 바다 거북을, 그리고 때론 돌고래와 만나기도 한다. (8월) 여름바다. 해녀는 약속한 듯 굴이 산란하는 장면을 본다. 바다가 늘 풍요롭다는 건 생물들의 번식 리듬이 건강하다는 걸 말한다. 이 비밀스런 시간을 경험 많은 해녀는 알고 있다. 음력 있잖아요. 물이 이제 조금은 이제 물이 들고 살 때는 싸고 그 시기에
알을 싸거든요. 예. 그게 뭐 사람같이 뭐 일찍 나고 말자 나고 하는 게 아니고 딱 같은 시기에 성기도 그때 알 싸고. 밭에 농사 지은 그 콩이나 조 그게 이제 꽃이 필 때 이제 이 저 뭐 소라는 이제 그 물이 따뜻해지면 이 가수로 올라옵니다. 이 막 까만 돌까지 그 알쌀에 잠자리가 막 이 동네 와서 많이 나르면은 한치가 많이 들어온다고. 뭐 옛날에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오면은 메리치가 많이 들어오고. 이 옛날 분들이 잘도 지혜로웠다 한 말이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정확한 말이에요. 그 옛날 분들 남기고 간 말들이. 오랜 경험과 기다림엔 자연이 응답을 한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달이 명령하는 시간에 맞추어 바닷일을 나갔고 달은 이들에게 풍요의 약속을 지켰다. 자연과 인간을 둘로 구분하지 않았던 달. 달은 생명의 근원이다.